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 트레이너 훈쌤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요, 바로 전기 기기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칙 4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이제 막 전기를 공부한다 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전기 기기라는 과목을 배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전공자분들은 전공 수업부터 뭐 전기 기능사, 전기 기사, 산업기사, 심지어 공무원 시험에서까지 배우게 되죠. 그런데 이 전기 기기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항상 1등입니다. 실제로 어려워요. 뭐 용어도 많고 회로 이론, 전기 자기학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더 방대하게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기기라는 과목을 배우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만 하는 법칙 4가지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시험에도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고요. 나중에 공부하면서까지 이 법칙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알고 사용을 하게 돼요. 그만큼 기기를 배우는 데 있어서 근본, 뿌리가 되는 공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그럼 첫 번째 법칙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앙페르의 오른나사 또는 오른손 법칙입니다. 이전에 이미 배우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식, 전기 기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전류와 자기장의 관계를 설명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도선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도선에 전류가 윗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한다면 이 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이 공식 이름이 뭐였죠? 바로 오른손 법칙입니다. 자, 모두 오른손을 이제 들어주세요. 오른손으로 엄지척 따봉을 해줍니다. 근데 저는 지금 손을 들어도 여러분이 못 보시니까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여기서 전류든 자기장이든 이 직선으로 발생을 하는 게 바로 엄지가 됩니다. 바로 이렇게 직선 방향이 바로 엄지가 되고, 그리고 지금은 전류가 위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그래서 엄지를 위로 했을 때 그 나머지 손가락들이 감싸고 있는 방향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방향이 바로 이 자기장의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도선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머지 손가락이 감싸고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을 형성을 하겠죠. 전류가 흐르는 곳 주변 전부 자기장이 생기는데 저는 이렇게 3개만 간소화를 해서 그린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전류가 아래로 흐른다면 자기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도 직선 전류니까 엄지가 전류가 되겠죠. 이번에는 엄지를 아래로 했을 때 그 나머지 손가락이 감싸는 방향이 자기장이니까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고, 이 도선 주변에도 이렇게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앙페르의 오른나사 또는 오른손 법칙이 돼요. 그런데 전류가 꼭 직선으로 발생하지는 않죠. 만약 이번에 전류가 이렇게 코일처럼 감싸져 있는 곳에는,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했다면 전류는 여기서 방향이 이런 식으로 흘러서 아래로 흐르게 되겠죠. 이때도 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회전하는 전류일 때 바로 오른손의 4손가락이 감싸는 방향일 때 엄지가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똑같이 감싸줬을 때 바로 이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죠. 그럼 이 도선에는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우리는 이 법칙을 왜 알아야 하냐면 바로 기기를 배우면서 여러분이 직류기, 동기기 파트에서 발전기, 전동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뭐 변압기에도 적용이 되는데, 발전기는, 네,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발전기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우리가 뭐 물을 떨어뜨리거나 뭐 석탄을 떼어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그런 운동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죠. 또 전동기는 우리가 뭐 쓰는 부하, 뭐 선풍기, 드라이기 같이 전부 콘센트에 꽂아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넣어주면 모터가 도는 운동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에너지를 넣으면 다른 에너지로 뭐 뿅 하고 바뀌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주변에 자기장이 필요합니다. 그때 바로 에너지 변환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자기장을 뭐 다르게 말하면 뭐 자속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저는 자기장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바로 이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이 적용이 돼요. 실제로 뭐 우리가 이 자석을 공급할 때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뭐 밖에서 파는 뭐 영구 자석 있죠. 이렇게 N극, S극이 있는 그런 자석으로 자석을 공급하지 않아요. 전부 이렇게 철심에다가 철심이 있고 그 철심 주변에 코일을 감쌉니다. 그렇게 코일을 감아서 코일에 전류를 흘린 다음에 그 철을 잠시 자석으로 바뀌게 되는, 이것을 자화라고 자기학 시간에 배우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장을, 이런 식으로 전류를 흘려서 자기장을 공급해 줍니다. 또 전류 방향에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을 알 수 있었다라고 했었죠. 우리는 이 자기장의 방향으로 나중에 뭐 전기자 반작용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 같이 배움의 깊이가 더 파생이 돼가지고 전기기기 시간에 더 많은 걸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칙을 꼭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은 이 정도로만 알아보고, 그럼 두 번째 법칙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코일이 있을 때 이 코일 주변에 자석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자석은 당연히 N극에서 자기장이란 게 나오게 되죠. 실제로는 이렇게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저는 이걸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자기장만 한번 그려본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자석을 이 코일 주변으로 움직여 볼 거예요. 먼저 처음에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가 코일로 가까이 움직이게 되면은 코일이 보았을 때 이 자기장이 어때요? 더 많이 들어오죠?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세 가닥만 코일에 들어왔다가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 이런 식으로 총 7가닥이 들어왔죠? 이때 이 코일 양단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전기, 다르게 말하면 기전력이 이렇게 코일 양단에 바로 기전력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코일은 자속, 자기장의 변화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이 자기장이 강해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을 코일이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이렇게 코일을 가까이 가져간 이런 코일을 다시 제가 멀어지게 하게 되면은 이 자기장이 약해졌죠. 그러면 자기장이 약해지지 않도록 더 내 쪽으로 강하게 들어오라고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코일이 멀어질 때는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기존 자기장과 반대인 방향으로 유기기전력을 만든다고 해서 이 마이너스가 붙게 되고, 이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렌츠라는 사람이에요. 정리하면 이 유기기전력의 크기를 발견한 사람이 패러데이이고, 그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만드는구나 라고 발견한 사람이 렌츠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전체 유기기전력 공식을 패러데이, 렌츠의 전자유도 법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내용은 딱 봐도 전기를 만드는 거죠. 당연히 전기기기에서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 또 전기를 바꾸는 변압기에서 이 법칙이 아주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게 되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그리고 왼손 법칙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뭐 옛날 전기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손으로만 전기를 연구한 거 아니냐 할 수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에 사실 감사해야죠. 머릿속에서 막 외우는 것보다 손으로 기억하는 게 훨씬 시험 볼 때 편합니다. 그래서 이 법칙이 왜 중요하냐면, 먼저 이 법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해요. 먼저 이렇게 자석 N극과 S극이 있을 때 우리는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 그러니까 자속이 발생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도체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오른손 법칙은요, 바로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도체를 움직이게 되면,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자석을
원래 저희 눈엔 보이지 않죠. 그 자속을 이 도체가 지나가면서 끊게 되면 이렇게 자속을 끊었죠. 이럴 때 전기에서는 이걸 쇄교한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도체에는 유기기전력, 그러니까 전기가 만들어지고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때 자석과 도체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을 설명하는 법칙이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됩니다. 그런데 자석과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가 있으면 바로 유기기전력,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 게 뭐였죠? 바로 발전기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배웠듯이 이렇게 발전기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발전기는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그 방향을 모두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그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다시 오른손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총 쏘는 모양으로 들어주세요. 그리고 중지만 이렇게 펴줍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렸는데 조금 기괴하죠. 여기서 이 검지의 방향이 바로 자속이 돼서 이 부분이 자속의 방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엄지의 방향이 바로 도체가 움직이는 운동 방향이라 해서 V라고 나타내고, 바로 도체 운동 방향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석과 도체의 방향을 알고 있을 때, 그때 그 중지의 방향이 바로 우리가 발생한 유기기전력 또는 전류의 방향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다. 이렇게 자속과 힘의 방향을 알고 있다면 그 방향으로 검지와 엄지를 가져다 대면 나머지 중지의 방향이 바로 만들어낸 유기기전력에 의한 전류의 방향이 된다가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됩니다. 한번 이곳에 적용을 하면, 이렇게 자속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발생을 했을 때 이 도체가 움직이는 방향이 위 방향이다 라고 한다면, 이때 이 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 도체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도체를 내가 위에서 아래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똑같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으로 여러분이 손을 가져다 대면 그때 중지의 방향이 바로 발생한 유기기전력에 의한 전류의 방향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 자체를 묻는 것도 많이 출제가 된 만큼 중요하고 전기 기기를 배우면서 아주 당연하게 계속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엔 오른손 말고 왼손 법칙입니다. 뭔가 손도 반대니까 우리가 발전기 말고 같이 배우는 게 뭐였죠? 바로 전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바로 전동기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플레밍 왼손 법칙은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서 이번엔 도체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하면, 즉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도체가 움직이게 된다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설명하는 법칙이에요. 이게 바로 전동기의 원리랑 똑같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왼손을 들어주세요. 똑같이 총 모양의 중지만 펴주셔야 합니다. 이때 각각의 손가락이 의미하는 건 오른손 법칙과 똑같아요. 바로 여러분의 검지가 자기장, 즉 자속의 방향일 때, 이번에는 이 힘을 먼저 받는 게 아니라 중지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의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그 도체가 힘을 받는다 해서 F로 표시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 검지가 자속의 방향일 때, 그때 중지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준다면 그때 이 도체는 엄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이게 바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동기를 설명할 때 계속 사용하는 법칙이니까 아주 중요하고 시험에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한번 위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똑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속이 발생했을 때 이번에는 이 도체의 전류를 제가 화면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줬다라고 한다면 이때 도체는 힘을 받겠죠. 그때 이 힘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적용이 돼서 이 아래 방향으로 도체가 힘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자속은 그대로일 때 전류를 도체의 화면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이번엔 전류를 흘려줬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도 똑같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적용돼서 이때 도체는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과 왼손 법칙에 대해서 전부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두 법칙을 절대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발전기를 할 때 왼손을 들고 전동기를 할 때 오른손을 들면 큰일 납니다. 전부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데 한번 적어보면 여기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이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바로 발전기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법칙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혹시 운전을 할 때 이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어떤 발을 주로 사용하시나요? 저는 보통 오른발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왼발잡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오른발로 운전을 하죠. 근데 그래서 이거를 왼전 오발, 그래서 여러분이 운전은 오른발로 한다 라고 기억을 해줍니다. 근데 재미는 없는데 이러면 절대 틀릴 수가 없어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전기 기기를 배울 때 사용하는 기본 법칙 몇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안다고 전기 기기가 끝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이 내용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가는 게 내가 모르고 전기 기기를 배우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이해하면서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